그래서 아마 이제 이 방향으로 흘러나가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또 엄청난 내용들이 막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유 없이 브라질을 갔다 온 이준석이 어저께 들어왔는데 너무 초췌했어. 난 같이 다이어트 한 줄 알았어. 얘가 살이 홀쭉하게 빠졌더만. 기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 지금 왜 갔다 온 거야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겠죠. 누구한테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눴겠죠. 현지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있는 입장에서 빠져나갈 대책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어떤 사전에 엇박자질,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과 입을 맞춰보는 짓거리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이 여러 사람 날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그 다음에, 지금, 경남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는 당연히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아마 큰 쇼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들을 날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다시 선거에도 지네가 뽑힐 걸로 생각할 거거든요. 거기는 뭐 우리가 떼어놓은 당상이니까 그렇지. 지금 애들 문제되는 애들 그냥 날려도 다시 나와도 다시 뽑아도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 안에서 한정 지어갖고 다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만. 근데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게 터져버리면요. 일단 정당 해산 내지는 대통령 선거 비용에 대한 어떤 그 보존까지 그 국진당 내지는 보수 자체가 완전 괴멸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데 100%는 다 지킬 수 없다고 치면 지방선거에서 끝내자는 거야.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일부 도지사들이나 기관장이나 뭐 군수나 시장을 날릴 사람 나중에 날리고 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했어.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갖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엄청 오래 끌 거예요. 앞으로 1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끌면서 수사 중이잖아. 수사 중이니까 언급할 수가 그렇지. 없다라는 말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이거를 할 거라는 거죠. 아이고야 참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이준석의 폭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이준석의 폭로 역시도 사전에 조율된 어디까지 깔 거냐가 조율된 상황에서 꺼낸 얘기였고 그 시나리오를 이미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에 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정황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몰랐는데 이준석은 그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4 G20 국회의장 회의에 우원식 의장과 함께 공식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민병덕, 이소영, 박민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박성훈, 김소희,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이렇게 해서 우원식과 함께 브라질을 공식 방문한 거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누군가를 만났겠죠. 자기만 혼자 그렇게 힘들게 소리 쪽 빠지게 일정을 소화할 리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준석 관련한 이번에 폭로들의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이 이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 얘기를 했거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에서. 아니, 누가 좋다 이런 추천해갖고 얘기 들어온 거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그냥 공간 위에다가 그런 추천이 있었다고 그대로 던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견을 받는 것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근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누가 좋다 그러는데? 라고 할 때 아니 그 사람 후보로 한번 생각해봐.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줘봐. 이런 얘기들은 실제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고 윤석열이 먼저 선언한 거예요. 그걸 뒤따라갖고 지금 이준석이 그때 그런 말씀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공천을 부탁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다고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먼저 깐 수준에서 절대 그걸 넘어서지 그렇지. 않는 수준의 폭로, 이건 그러니까 폭로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이 자기가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읍사해갖고,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달라고 해준 적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항시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포항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가 밀고 있는 인물이 강했는데, 명태균은 다른 사람을 올리고 싶어 했던 거야. 단독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건희가 밀었던 인물은 이강덕이었고, 그리고 문충은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경남 지역위원장이 문충은으로 단수 공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강덕이를 밀었던 사람은 명태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태균이 나중에 김건희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강덕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당선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문충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밀어 올렸던 건 당시의 지역위원장이었고 그 지역위원장이 하려고 했던 공천을 이거는 이제 당의 입장인 거죠. 당의 입장으로 하려고 했던 공천을 명태균이 찾아가고 김건희한테 얘기해서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관련해서 김건희하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한테 이 녹음 파일을 보이면서 들려만 줬어요. 들려만 준 겁니다. 대화 내용만 알지 녹음 파일을 주진 않았습니다. 않았죠. 하지만 클라우드 안에 있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일단 이준석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 라고 하면서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초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0분, 15분에 오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해갖고, 직접 찾아갖고 김건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포항시장 공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김건희랑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식적으로 대표가 연락을 왜 김건희한테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을 만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나서 공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이게.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송작가 TV와 관련해가지고 송작가님 사모님한테 연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은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모를 모르지. 뿐더러 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송작가님 사모님 나한테, 근처에 계세요? 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나도 맛있는 거 안 사줘요, 그 사람은. 그렇지, 나 같아도 안 사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시 당에서 공관위에서 결정했던 일종의 후보들을 자기 마음대로 명태균이 마음대로 바꿔버린 사례인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는 거야. 단수공천 하기로 했던 컷 오프 됐던 그 강원도지사 컷오프? 황상무. 컷오프는. 지금 된 애는 김진태. 김진태. 그러니까 김진태를 경선을 하게끔 붙여가지고 김진태 정치 삶명을 살려준 거나 윤한홍이를 쫓아내고 박완수를 심어준 거나 이런 거 자체가 당이 갖고 가려고 했던 당에서 결정했던 모든 사항들을 명태균과 김건희가 만나서 바꿔버린 사례라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김태호 같은 경우에도 당 내에서 김태호 주면 안 된다. 김태우 주면 안 된다. 이 사람 아직 1심 그것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또 날아가는데 이런 사람 어떻게 공천을 주냐라고 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나왔던 사람이 또 나오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해갖고 이걸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치 개입인데, 이 정치가 이걸 공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권유만 했다는 거야. 아휴. 좋은 조언만 했다는 거지. 인위적인 조언만 했다는 거지.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부부 사이에 그런 사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지. 부부 둘이서. 그치. 근데 중요한 건 공식적인 윤석열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김건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윤석열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부부 둘 사이에서 뭐 사적으로 대화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근데 이준석하고 김건희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만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왜? 뭐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김건희와 한동훈이 300건이 넘는 카톡을 했다고 했을 때도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 누가 상사의 부인과 300건이 넘는 카톡을 하냐? 명태균은 300건보다 훨씬 더 많은 카톡, 전화, 뭐 그와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캡처한 사진이 2,000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다 없애버렸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본인한테 계속 뭔가를 옥죄어오는 느낌이 받으면 이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게 검찰 손에 넘어가 버리면 영영 파묻히는 거고, 이걸 어디 중립적인 지역에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잘 맡겨놨을까? 나는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디다 놔뒀을 있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게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와야지 그렇죠. 가능한 건데 그게 영영 못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아니야. 일단 명태균 잡아 그렇지. 넣어놓았으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단순하게 저 안에서 그냥 어떤 추이 보고 2달 후에 빼주겠지? 이런 느낌 드는데 안 빼주고 점점 자기 죄목만 커지고 다 자기한테 몰아드는 거 같으면 어느 순간에 이거를 터트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직도 남은 미련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건희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둘 사이에 뭐 딸내미 사진을 계속 내고 오는 것도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오히려 자기 딸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해서 감춰줘야 되는 게 아빠로서의 당연한 의무 아니야? 책임이고. 근데 이 딸은 뭔가 의미 있는 딸인 거예요. 특별한 딸인 거예요. 그 김건희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대한 자금 500만 원 정도 갖고는 그 우스운 거고, 애초에 500만 원 받고 뭐 2억 7천 이걸 퉁쳐주고 이럴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여론조사를 한 실비야. 그 정도 비용이면 이게 그 전화기 돌리고 뭐하고 이게 인건비 들어가고 뭐 요런 거에 실비 수준인 거야. 그 안에 미래한국연구소나 명태균의 마진은 전혀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것만 주고 퉁친다는 거는 정치공학상 업계 그 가격 수준을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래인 거고, 만일에 그걸 갖고 나중에 대선까지도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치면 거기 공이 몇 개가 붙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다 하지 못할 정도의 가격인 거지. 모질이를 대통령을 만든 건데. 아무튼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요, 명태균의 얘기를 못 들을 거니까, 명태균 SNS나 뭐 이런 걸 못 들을 거니까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요 지금 프레임으로 인한 이준석, 홍준표 뭐 요런 애들, 김종인 요쪽으로 엮어져 있는 그 폭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심을 이렇게 끌고 갈 겁니다. 25일까지 끌고 갈 거예요. 25일? 네. Why? 왜냐면 오늘 그 선거법 관련한 1차 그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요거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 무죄가 난다고 보면, 만일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가지고 이거를 유죄로 걸어가지고 기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하고 국짐당하고 엮여있는 건으로 똑같이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 증거가 많고 너무 확실해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걸 통해 갖고 얘네들은 뭐 이게 유죄 확정되고 이재명 2년형 이상 뭐 1년형 이상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민주당은 대선 무효로 해가지고 대선 무효로 해갖고 450억을 물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언론 포레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이 한 얘기에 비해서 국진당 윤석열이 했던 짓거리나 발언들은 그 수위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죄를 줘버리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국진당을 유리하게 할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진당 윤석열에 대한 것도 판결을 나중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윤석열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때려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면 정치권 자체가 이건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이슈로 뽑아먹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는 이건 무죄가 난다고 봅니다. 어차피. 근데 25일 날 있는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유증교사를 유죄로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공천 개입 의혹 이거하고 맞비벼 가지고 요거를 꺾을 수 있다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걔들은.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엄프를 해가면서 지금 있는 거는 명태균과 이준석한테 다 몰고 그리고 나머지 그 결과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맞불로 해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오늘부터 25일 판결 날 때까지 그 열흘 동안은 하나마나한 얘기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폭로나 그와 관련된 언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적인 트리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결정적인 트리거가 저는 결정적인 트리거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도 기레기들의 농간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최순실 TV조선에서 주차장에서 마주쳤던 거 있잖아요. 그 영상 가지고 언론이 그 당시에 기레기들이 빵 하고 부풀려가지고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화 시켰잖아요. 태블릿 PC에 연설문 수정했다는 그거 가지고도 자료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하나만 트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아예 초창기부터 윤석열이 한 발언, 김건희의 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레기들이 트리거화 시키려고 만들려고 하면은 수도 없이 만들 것들이 차고 넘쳐났지만 기레기들이 그걸 다 덮어주고 포장해주고 모른 척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레기 검찰은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윤석열이지만 만일 지금 이 상태로 윤석열이 무너지고 또 다른 탄핵 정국 내지는 하야 정국하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는 방어를 쉴드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진짜 공중분해되게 생긴 거야. 아니 공중분해 지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 끝까지. 그리고 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탄핵 이유가 차고 넘친다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는데도 조중동 애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겉봐 니들이 아무리 그 지랄 해봤자 우리가 나서주지 않으면 야 니들 탄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야 박근혜 니들이 촛불 들어서 탄핵시킨 것 같지? 웃기지 마. 우리가 박근혜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한 거야. 니들 시민들의 힘으로 뭘 한다고. 우리 없이는 니들 아무것도 못해. 결국은 우리가 해야지 뭐든 되는 거야.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은 우리 조선일보가 쥐고 있는 거야. 이 지랄 하는 게 난 너무 짜증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안할 수 있는 매체들이 터져줘야 되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MBC나 JTBC의 활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JTBC가 하루가 멀다고 지금 단독 계속 내고 있고 MBC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나머지 언론들이 하나도 안 받아주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선일보 눈치 보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깃발 들면 하는 거고 조선일보가 깃발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보수 쪽은 다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중앙이 작정하고 조선을 파묻고 내가 한번 1위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한번 부려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으로 조선을 치고 그 다음에 중앙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도 되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